G의 마모배만큼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걸 이제 설명했어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그 캐스코드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여기 꼭 쓰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제 좀 이해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이제 소스 쪽에서 찾아봤을 때 정의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보면 R로 RD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의 R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드레인 쪽에서 봤을 때는 1 플러스 G의 R분만큼 증가가 되겠습니다. 소스 쪽에서 봤을 때는 1 플러스 G의 R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스몰 시그널 모델을 넣어가지고 실제 다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줄 때 이렇게 뭐냐면 이 소스의 전압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스의 전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 GM에 의해서 생겨나는 커런트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저항에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꼭 그를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코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패스코드가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코먼 소스 앰프에 RD라는 저항이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GM RD에 해당하는 그런 게인을 갖는 거예요. 근데 또 RD라는 게 뭐냐면 이 RO라는 이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는 RO라는 이 저항이 있으면 RO 병렬 RD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을 마이너스 GM만큼 곱한 게 게인이에요. 근데 뭐냐면 가능하면 게인을 키우고 싶은 거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여기 있는 저항값을 아웃풋 저항을 키우고 싶다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코먼 소스에 여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코먼 게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서 쳐다봤을 때의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 저항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쳐다보면 큰 저항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그 여기에 있는 GMRO2만큼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RO1에 해당하는 값이 곱해진 값이 굉장히 큰 저항 값으로 우리가 그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스코드라는 건 뭐냐면 드레인 쪽에 저항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웃풋 저항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커먼 게이트에 해당하는 걸 연결하는 거 우리는 캐스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 형태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텔레스코픽 캐스코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텔레스코프 그러면은 뭐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만원경 되면 이렇게 한 원통형 만원경이 있잖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는데 약간 이런 형태로 우리는 텔레스코픽 캐스코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을 이제 보면 이게 단점이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아웃풋 저항이 커지는 건 이제 분명히 장점이야. 근데 뭐냐면 출력 전압의 DC가 어떻게 되는가? 기준점이 최소한 얘가 saturation 모드를 동작하려고 하면 드레인 소스 간에 VGS 마이너스 VTH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 되죠. 최소한 VGS 마이너스 VTH는 걸려야 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GS 마이너스 VTH는 걸려야 됩니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모드에서 동작하면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레인 소스 전압이 바뀌어도 일정한 전류가 유지가 되는데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 드레인 소스 전압이 바뀌면 많이 바뀌니까 그 부분은 이제 피해가자 해가지고 아웃풋 전압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스코드를 이제 바이어스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전류 값이 막
전류가 증가를 해가지고 여기 전압권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캐스코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캐스코드가 되려고 하면 그 적어도 여기에 그 이 트랜지스터들이 다 세트레이트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 그럼 이제 아웃풋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얘가 보면 M1이라는 트랜지스터를 보면 스몰 시그널 등가율을 보면 여기에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0볼트예요. 그럼 여기 커런트 소스는 GMVGS는 얼마야? VGS가 0니까 커런트가 0예요. 뭐만 남냐 하면 채널 X 모듈레이션에 의한 R1만 남는다.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신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아웃풋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 또 배웠었어. R1에다가 여기서 쳐다봤을 때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GM2 곱하기 R2 곱하기 R1에 해당하는 그런 아웃풋점을 가져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R1 플러스 여기 R2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세 개의 항이라고 그랬잖아. GM이 없었을 때는 R2 플러스 R1 거기다가 이 GM에 의해서 생겨나는 항 뭐냐면 R1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GM2 곱하기 R2만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세 개의 항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GM2 R1 R2인데 이 GM 앞에 보면 R1 곱하기 R2는 제곱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돼? R1은 1차고 R1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데 그게 제곱이 되니까 훨씬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아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은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여기서 쳐다봤을 때 이 저항을 그려야 되겠지. M1에서 쳐다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 R1만큼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M2의 드레인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밑에 R1이 있으니까 GM2 곱하기 R2 곱하기 R1에 그런 M2의 드레인에서 오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저항을 증가 저항으로 놓고 다시 M3 드레인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GM3 R3에다가 밑에 있는 저항값을 또 곱하면은 총 R아웃에 해당하는 저항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잘. 어떻게 읽었는데 밑에가 읽었는데 1번이 틀리죠. 여기를 M1이라고 M2라고 M3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R1이 있어요. 여기가 신호가 없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 R1만 저항이 밑에 등가적으로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어떤 VB라는 어떤 바이어스 포인트 VB2가 있고 여기 VB3가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소스가 일정한 게 아니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 M2의 드레인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쳐다봤을 때 R2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O2 플러스 RO1이 있고 거기에다가 GM2 RO2에다가 곱하기
R1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쳐다본 저항을 또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R아웃3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GM3 RO3가 먼저 둬야 돼요. RO3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R아웃2가 있고 플러스 GM3 RO3에다가 뭘 곱해지는 거예요? R아웃2가 곱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값이 뭐냐면 이 R아웃2에 보면 GM2 곱하기 R1, R2 있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1차고 여기는 2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GM3 RO3 곱하기 GM2 RO2 곱하기 RO1 결국엔 뭐냐면 GM2 곱하기 GM3 곱하기 RO1 RO2 RO3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이. 알겠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소스 쪽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드레인에서 쳐다봤을 때는 뭐냐면 여기 있는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저항 더하기 저항, 직렬 저항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쪽에 있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폭이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GM2 곱하기 RO2만큼 증가가 되더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쭉 계산해 보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캐스코드 저항을 계속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까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코먼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이제 아웃풋장이 컸을 때 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가 아웃풋장이 컸을 때 좋을까? 개인이 이제 크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클수록 좋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커런 소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 V고 여기 I가 되봅시다. 어떤 I대로라는 어떤 전류를 흘려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돼. 응? 이거 같은 경우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저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아웃풋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 전압에 대해서 변동이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커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스코드 형태로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V아웃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해가 갑니까? 좀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가 되나요? R1이라는 밑에 저항이 M2의 소스의 저항이 있어요. 그게 뭐로 곱해지는 거냐면 GM2 R2로 곱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M1이라는 트랜지스터는 저항이 지금 R1이라는 게 밑에 소스에 연결돼 있어. 그럼 여기 위에 V아웃에서 쳐다보면 이 GM2 R2 곱하기 R1을 하면 R아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 게인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GM1 곱하기 뭐야? R아웃을 하면은 그 볼테이지 게인이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V아웃을 구해라. 그럼 여기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있잖아. 응? 드레인에서 쳐다봤을 때 이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한번 구해보죠. 어떻게 될까? 위쪽으로 봤을 때 RO4 곱하기
GM3 RO3 1 곱하면 바로 요게 해당하는 요게 지금 위쪽으로 쳐다봤을 때 저항이죠.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피모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개인가? 두 개죠. 이게 어느 게 M3, M4지. M3, M4. 그럼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 저항이야. R를 구한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RO4라는 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O3라는 게 연결돼 있어.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VDD라는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쳐다봤을 때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RO3 플러스 RO4 플러스 뭐예요? RO4가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 거야? GM3 RO3만큼 증가가 되는 여러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RO4를 이제 묶어내면 RO3에 그렇지. RO4를 묶어내면 그러니까 RO3에 플러스 RO4에다가 1 플러스 GM3 RO3 다시 말하면은 이 소스에 달려있는 RO4라는 이 저항이 1 플러스 GM3 RO3만큼 증가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저항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표시가 되죠? 이번엔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아래로 쳐다보는 저항이 잘 되죠. 그럼 어떻게 돼? RO1 곱하기 RO1에다가 이게 이제 GM2 RO2만큼 증가가 되는 방, 그 다음에 RO2 플러스 RO1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이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으로 가는 저항,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저항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병렬로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표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두 개, 이게 병렬인데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GM2 RO2 곱하기 RO1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제곱항으로 표시되는 건 굉장히 큰 값이지. 그러니까 1차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그 1차로 되는 거나 무시한다라고 하면 GM2 R1 R2 병렬 GM3 R3 R4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이지 게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있는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GM VGS만큼 VIM만큼 전류를 흘러. 근데 출력전압이 뭐냐? 출력전압은 전류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냐면 저항을 곱하는 거야. 어? 그건 앞에서 배웠으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힘들게 있잖아. 그 아웃풋 저항이 왜 그렇게 거꾸로 증가가 되는지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익숙해진 것 같아. 스몰 시그널 모델을 뭐 거의 뭐 그래서 너무 조금은 예. 그다음에 이게 왜 패스 코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전압을 줬다 뺐다 늘렸다 낮췄다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M1에서 GM 비즈니스만큼 저희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스몰 시그널을 보면 I1 이건 어떻게 되는 건 큰 시그널 맞습니다. 디지털은. 그 다음에는 얘가 뭐랑 연결돼 있어? 그런데 여기 그 소스가 연결돼 있네. 그럼 여기서 쳐다봤어. 그 다음에 다시 또 RDB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저희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로 흘러버리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똑같이 직렬로 쭉 연결돼 있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텔레스코픽 캐스코드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폴디드 캐스코드라고 그러. 왜 폴디드라고 할까? 우리 그 핸드폰에 보면 말이야. 삼성에서 나온 게 무슨 폰이야? 폴더블 폰이잖아. 어떻게 적고 있어? 이렇게 적잖아. 여기도 보면 왜 적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접힌다 이렇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이제 폴드드 캐스코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는 직렬로 쭉 쌓여 있을 때 그런 텔레스코픽 캐스코드. 이건 뭐냐면 폴드드 캐스코드야. 반으로 접힌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쳐봤을 때의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M2라는 트랜지스터가 여기에 R5가 있고 쭉 해서 여기 보면 또 드레인에서 소스까지 R1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쳐다봤을 때 정확은 어떻게 될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뭐야? GM2 R2 곱하기 R1에 해당하는 수능 동향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아웃풋자는 얼마입니까? 아웃풋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는 저기 GM1 곱하기 M1 플러스 곱하기 뭐냐면 여기 있는 저항 이쪽으로 쳐다본다는 병렬 RD에 해당하는 병렬이 두 개가 곱해지는 값이 사인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내가 여기 전압이 올라가잖아.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할까? 증가할까?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가 감소하지. 전류가 감소하면 이쪽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감소하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럼 여기 전압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사인은 뭐야? 플러스로 입력이 들어갔는데 출력은 얘가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줘야 돼. 뭐냐면 여기서 여기 전압이 올라가다가 그럼 저희가 줄어든다. 저희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항상 일정한 저희가 여기 일정한 저희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줄어든다라고 하면 반대측으로는 늘어나야 되겠지. 저희가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한번 그 시뮬레이션 파일 하나 다 이렇게 이거로 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전류를 얼마로 흐르냐 하면은 50 마이크로로 흘리고 한번 요걸 한번 만들어 봐요. 예, 지금 한번 해가지고 요 커브를 한번 뽑아 보기 바랍니다. 이 VIN에 대해서 Vout이 이런 커브가 나오는지
DC를 줘야 될 것 같은데. V 0볼트부터 여기 5볼트까지 주는 거로 하지 뭐. 5볼트 VDD를 한 5볼트 정도 주고. 근데 여기 1mm를 주면 너무 전압이 떨어지니까 한 VB는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되나 이걸 한 100 마이크로 정도 주고 여기서 100 마이크로 정도를 주면 0.1mm니까 10K면은 한 1볼트 정도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한 9볼트, 8볼트. 그러니까 여기서 쭉 다 떨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500 마이크로 정도 줍시다. 아니 한 500 마이크로 정도 주지 뭐. 그러면은 한 5볼트 정도 거의 0에 가깝게 5볼트면 여기 0에 가깝게 떨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인풋 전압은 여기 이제 전압을 얼마로 주냐면 볼테이지를 해가지고 한 인풋 전압에는 뭐 한 3볼트? 3볼트에 그럼 여기 쭉 떨어져 가지고 세츄레이션이 아니니까 여기 한 1볼트로 줍시다. 여기 1볼트 미안해. V3는 한 1볼트 이렇게 주고. 응?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DC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니까 이것들을 다 치고 DC로 하고 0볼트에서 0에서 5볼트까지 시뮬레이트 에디트 커맨드 한 다음에 DC 수입을 하는데 V2라는 걸 리니어 수입을 하는데 0볼트부터 5볼트까지 0.1볼트 간격으로 증가를 시키시오. 했을 때 사이즈를 안 줬구나. 5마이크로 줘야 되는데 PMOS 아니라고 줘야 되고 5마이크로 MMOS 안도 5마이크로. 다시 한번 해보면 VC라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이런 커브를 V2를 DC 수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에디트 시뮬레이션 코맨드 가서 DC 수입을 한 다음에 V2 여기 입력잖아. 여기를 해서 수입을 하면 0부터 5볼트까지 하면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 됩니까? 이제 한번 이따가 증폭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쌓인 거를 둬가지고. 하나 안 되면 이거 잘 나오나? 그래요. 잘했고 여기는 모르고 뭐안 나오는데 여기 피모스를 잘못했을까? 피모스를 위쪽으로 해야지 소스를. 피모스는 소스가 불러온 다음에
그 컨트롤 R을 두고 난 다음에 이 컨트롤 E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야 이 소스가 위쪽이잖아. 벌크하고 소스를 이렇게 위쪽. 됐나? 그리고 여기는 잘 이제 왜그 전화면 거꾸로 나오지? 아이가 저주라도 그래도 아웃풋 전화구나. 거기가 아웃풋이야. 그거 뭐 거기 아웃풋이라고 돼.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아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게 공간을 좀 띄우고 그러면 이거 하나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점이 어떻게 해요? 몇 볼트부터 인풋 전압이 얼마일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여기 보면 0.7볼트. 여기가 DC 전압이 얼마냐면 지금 0볼트부터 쭉 증가를 시키잖아. 응?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꾸로 돼 있잖아. 플러스가 거꾸로 나오는. 여기 마이너스 5 있어요. 여기서 굳이 그걸 쓰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5 있어. 근데 여기 전압이 그러니까 출력이 여기잖아. 여기죠. 근데 왜 처음부터 떨어지지? 권리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권리 값이 500 그런데 10kg 근데 여기 위치가 나요? 네. 근데 여기 5볼트는 여기 5볼트가 나왔는데 여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위쪽을 주입을 해서 VC를 쓰는 거예요. 위쪽. 인데 미디어 M1 사이즈 다 5마이크론 구전에 얼마일까요? 여기 한번 다시 사이즈 한번 모델 여기는 시계는 없네. 모델은 넣나? 티머스 그냥 밑에 스파이스 모델이 있죠? 이게 람다가 이게 아마 지금 이제 0? 그 밑에 거는 티머스는 0.2로 돼 있는데 0.2가 맞고. 뭐 이걸.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0.7V 정도 돼 있을 때 이제 전압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다 이거지. 전압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5V 가까워지면 4몇 볼트, 0.7V 이하면은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P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잖아요. 저희가 하나도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하나도 안 넣고 다 이쪽을 외쳐. 여기가 지금 일정한 별들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 전압이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500마이크로에서 10km는 몇 볼트냐면 5볼트예요. 하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럼 여기 출력 전압이 얼마냐 보면 0볼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이제 점점점 0볼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VTH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뭐라 하나 지금 여기서 보면 그 VTH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 5볼트니까 4.3볼트 이상이면 여기가 완전히 이게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3볼트보다 낮으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출력이 5볼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흐른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다 흐를 경우에는 이쪽에 전류 하나도 안 흘러. 그러면은 이쪽 주변 전압이 5볼트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쌍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신호를 줬단 말이지. 스몰 시그널 신호를 줬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캐피스톨 달아야 되나? 일단 여기 사인판을 1mV짜리를 한번 줘봐요. 예. 그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걸 한번. 사인판 1mm. 근데 0볼트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인풋이 5볼트가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변동이 없겠지. 얼마 정도를 줘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한 2볼트 정도 위에다가 그 사인파를 줘야지 여기 어떤 그 게인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DC를 여기 어드밴스드에 보면 옵셋을 한 2볼트 정도를 주고 여기다 앰플리튜드를 1mm 정도를 주고 1kHz를 1000번을 돌립시다. 1000번, 10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를 이제 돌리면은 (1kHz니까) 뭐 한 어떻게 되나 그 1ms씩이니까 100ms 하면 100M 그러면 100개가 펄스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돌면 음, 1mV가 되고 음, 변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증폭이 안 될까? 아하. 예, 여기 내가 이제 요건 지금 뭐가 오류가 있어서 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피노스가 게인을 갖나? 증폭이 되나? 이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값을 줬는데 이게 60 1볼트 줬잖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1mm 앰플리튜드를 줄여.
그래서 이게 왜 실제로 여기서 이걸 번호를 바꾸면 우리가 증거가 있던 것처럼 여기서 아웃풋에서 어떤 개인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안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각자 한번 이걸 필요한 건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개인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나도 좀 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그 원리는 뭐냐면 GMVGS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 흐른단 말이지.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이 캐스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그 소스 쪽에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쳐다본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10km에 이쪽으로 쳐다본 저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M 값에다가 거기에 있는 요 저항값을 곱하면 출력 전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왜 이렇게 거의 뭐 직선으로 나오는지는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 폴디드 캐스 코드라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해가지고 한번 내보면 어떨까 다음 주에 해결해가지고 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인을 갖도록 그 스몰 시그널 개인을 어떤 개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갔는지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인풋 전압이 지금 우리 같은 개념인데 여기 우리 커런 소스를 여기서 이제 뽑아냈잖아. 여기서 커런 소스를 뽑아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는 R2라는 R3라는 어떤 저항이 있고 이쪽 경우는 M1 쪽에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 아웃풋 단에서 보면 이 M3의 소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GM3 R3 곱하기 R1 병렬 R3에 해당하는 그런 항이 이제 여기서 R2로 봤을 때는 요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GM2와 R2만큼 증가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걸 이제 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R1, R2가 이 M2 밑에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저항이 얼마니까 뭐죠? GM2 곱하기 R2 곱하기 R1 병렬 R2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테이지 게인이라는 거는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아까 그 폴드일 때 그게 왜 그렇게 게인이 안 나오는지 그건 한번 각자들 한번 좀 해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나도 좀 해보고 올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봐도 이렇게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번에는 뭐야? 얘가 앵무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는 수가 그 얘를 끊었을 때는 이게 여기도 보면 전류가 좀 없긴 해요. 근데 전류가 나오는데 통이 H는 얘를 연결을 하는 공간이 조금만 사실 소리를 조금만 하고 이거를 연결을 얘를 끊어버리면은 뭐를 끊어버리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먹힌 예, 뭐 한다. 빨리 이렇게 먹는데
그냥 각자들 그냥 보고 잘 만들어. 오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말을 열심히 해야 되고. 패스 코드인데 이렇게 두 개를 쌓아놨어.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이쪽으로 왔을 때 저항도 커지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왔을 때도 저항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긴 게 얼마냐? 그러면 GM1 곱하기 M1에다가 M1에 대한 개입값 곱하기 뭐냐면 이 저항값을 곱하면 볼티지 게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지티브 캐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그 뭐가 잘못됐었는지 한번 우리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얘를 좀 I 원값을 높여주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신호가. I1 값을 높이면 이제 전압이 떨어질 것 같거든 여기. 근데 그거를 이제 500마이크로 한 2000으로 잡고 2000이면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 그렇게 잡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그 여기가 그리고 이게 좀 그거가 얘 값을 좀 떨어지는 거 C1 값을 좀 떨어지는 마이크로 이러면 뭐 나오는 거예요? C1 값을 스마이크로 정도가 여기서 C1을 가만있어. 그 C1을 그런 10마이크로 좀 주면은 뭐가 이제 값이 나오는데 C1이 그러면 여기 그 그라운드가 맞아. 이게 C1이 있으면은 신호가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게 아니야. 전류가 가만 있어봐 잠깐. 그렇지 여기 전압이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압을 주면 여기서 어떤 그 전압이 걸려가지고 여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네. C1을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C1 값을 줄이면 그 없애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이게 저기 여기 전에 갔던 그 맥시멈 타임 스텝을 뭐 10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보면 1마이크로라 해야 되나? 여기 보면 C 값을 보면 62, 64.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준 게 1mV. 1mV짜리 게인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온 거는 2mV, 62에서 64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1mV인가? 피크 투 피크가 1mV지. 그러면은 게인을 더 키우려고 하면 이거를 20kg 5mV에서 750 이게 밑으로 내려갔네 너무. 그러면 이 게인을 100마이크로 하면 492 5 8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캡을 줬으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DC로 해서 여기 1이라는 양을 주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신호를 줬어. 그럼 여기 전류가 막 흘렀다 저기 하잖아. 저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쪽 부하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흐르는 전압이 여기 신호가 다 어디로 빠져버리냐면 캡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는 항상 신호가 안 걸리고 그 어떤 전압이 변동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걸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냐면 이거 하는 건 뭐냐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그 여기 뭐야 M2에 소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레인을 해서 여기 R까지가 출력이 나온다면 그리고 전류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변동이 다 어디로 빠지냐면 여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신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C1을 놓고 보면 증포가 안 되는데 이런 증폭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이즈나 여기 그 저항값이나 이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산값은 한번 그 각자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자기가 넣은 값하고 계산한 값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 값으로 나오는 거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한번 계산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하는 거를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걸 좀 내주길 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지금 보면 패스코드인데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항이 PMOS 쪽으로 VDD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또 저항값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밥을 먹고 나서 졸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3장을 이제 드디어 이제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 응? 네. 야, 이거 받았어. 저희 하나님 거 네? 올려도 돼. 내가 이거 끄는데 그거 전화해 올려달라고. 그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제 설명할 때 드려. 이걸 풀었네. 아니, 난 내가 두 커피. 내가 이거 자료 올려서 형 카페에 올려. 알았어, 내가 올려놓을게. 아니 근데 강의 잠깐만. 근데 강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 내가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니까 그거에다 뭐냐 수강 신청자를 한 거야. 아니구나, 야 지금 6개 났다는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그 자료가 아니구나 이거. 수강 기발 그거. 잠깐만 기다려. 이거 6개 발생하면 좀 크실 것만. 아이들 맞지? 안 그렇지 않나 이게. 아니 도대체 그래 이게 이게 이 문자가 아니었구나 나한테. 아이들이 있는 자료를 쓰는 건가? 저희 뭐 수강 신청에서 들은 게 있는데 뭘 드리나? 아무로 돼 있는데 뭘 드리나? 수강 자료를 뭐 여러 FPGA 문의 같은 수강 자료 나를 수강자로 등록했대. 뭐야? 나 혼자 듣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강의 저희 잠깐만 전화 제가 FPGA 강의를 듣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양대 가서 요즘인데 이게 무료요? 예, 무료긴 한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그 뭐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했던 거로 들으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지금 7강, 7강이에요, 7강.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 백업으로 해가지고 옛날 거 그러면은 꼭 지금 하는 거 아니더라도 있잖아. 안 들어요. 여기 VOD 서비스에 들어가고. 그게 올리는 게 있고 안 올리는 게 있어.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올라가 있을 텐데. 나 이거 수강자가 되는 거.
이거 너무 혼자리로 네, 여기서는 다른 지금 오히려 좋아요. 아니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강의를 알려주시니까 지금 소년들이 별로 이게 좋구나. 이게 아무튼 나 혼자 보면 돼. 그런 거를 되게 알려주면 거. 그래 내가 저를 받아볼게. 찍어볼게. 다음 주에 못 오시겠는데. 그럼 제가 다 찍어. 이게 그 저기 있지 그 VOD 서비스 해가지고 그 있지 않나? 옛날 자료들을 아마 근데 뭐 지금 하는 게 자이언스가 뭐 이거 그 FPGA인데 그 제가 홍대에 갔는데 예 아마 교수님이랑 같이 확인했었는데 VOD 없어? VOD에 오늘 시스템 강의가 있고 안 올리는 것이다. 웬만한 거 많다고 올라가는 거 강의인데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한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야 그럼 저희가? FPGA 환경화는 메모리 컨트롤러 설정 및 테스트. 메모리 컨트롤러 그 솔직히 하는구나. 와 이거를 역시 별도를 하는구나. 나이스인데요. 아니 나는 그냥 근데 이거를 연락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 전화했거든요. 내가 강의가 와 교양이 합쳐 어떡하지? 네? 이걸 여기다가 그걸 때려버린다. 한 요즘 이게 200줄 넘을 것 같은데 가지고. 노래 네, 여기인데 일단 X, Y 축에 결과가 다 넣고 그걸 만드는 X, Y 축 마이너스 값을 봐요. 야, 정민아. if에 X 두개 붙는다. 이프에 헬스를 두개 들어가고 우리 헤이트에도 안 들어가.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16이라고 16이라고 강하는데 뭐를 16 건전은 16, 17이야. 근데 월요일은 서울이 없으니까 17일날 그럼 어? 때려도 치료는 아니 18일이죠. 내가 들어보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강의사를 어떻게 그러면 형 그거 될 때 난 좀 공부하던데. 잠깐만 처음이잖아. 알아요. 뭐야? 그럼 내가 근데 그러면 그 저기는 뭐로 교육하는 건가? 포토스로 하는 건가? 내가 호스스로 할 것 같아. 내 쓰는 거를 이걸 하고 있었어. 쓸거 컨서스로 한다고. 실물도 안 뭐야? 나 이거 들어볼래. 이걸로 나 처음 들어. 뭐야? 한양대에서 한양대 A가 메모리 컨트롤러는 다른 어떤 기능인가요? 이게? 개씩 나오는 그런 우리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 지금 팬들고 하원이랑 근데 저희도 그걸 아예 안 배워봤어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 아예 처음 듣는 거라 다른 서기범 교수님이 안 알려주신 부분이라 한번 가서 들어보라고 근데 거기 보면 비유대 보면 포토스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 그래서 네, 18년 서기범 교수님도 여기서 어디서 강의를 찍으셔가지고 그 강의를 그냥 나중에 하는 그냥 트랙 많이 봤고 트랙 이제 너 트랙 12학점 남잖아. 너 트랙 이후 교양사 그 파일 적어달라. 그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 적응하기도 나오죠. 근데 이거 1, 2, 3학년 다 합쳐도 준필이 8점이야. 나올 수가 없잖아요. 1학년 때도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8점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 따로 찌는 게 없지 않아? 2학점 차이가 없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과목이 4학점이야. 근데 이거 3학점만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4를 4로 바꾸는 그러니까 4를 4로 바꾸고 그러니까 4를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4를 그러니까 학점만 그대로 바꿔 가는 거고 이걸 있을 거냐 몇 번. 그럴 거야. 그 완전 자리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지 않을까. 근데 트레이 2학점짜리 그러면 거기 이번 시간 좀 알면 일단 이거는 물론 내가 10학점밖에 안 나왔네. 왜? 그것도 10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다. 난 18학점 나왔는데. 나도 많이 나와. 아니 저 학점 이래. 이렇게 돼. 나 17학점 나와. 너 그때 쫓겨. 너도 17 나와. 나 이번에 9월에 한 1,000학점 나 너 지금 몇 학점? 7 발을 4. 그래서 왜 그저 뭐야? 너 이제 1,000학점 너 뭐야? 너 선수. 야, 총회 봐. 그러면 여기서 올리지 X로 그냥 해도 되나? 아니면은 이미가 안 되고 하나에서 X를 넣고 올리지면 다른 물론 이미를 못 찾아올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의 상황이라고 이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아니 다들 이거는 이 풍경 불러보고 싶어. 이거 해야 돼. 나 20까지 안 해. 나 16까지 밖에 안 해. 그냥 저 7까지 밖에 안 해. 맞아 5분짜리여가지고 11까지 된다. 정규가 짧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게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나는 그거를 한 2년 때는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우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다 오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3이 나와요. 어차피 국대결과가 하면이 다 하는 게 하는 거죠. 아 피곤해. 그 시에서 지들하게 나누면 페루에서 해서 이제 페루가 이런 사정을 배운다는 거고 페루랑 캐릭터이랑 해서 트랙의 인증을 받으면 좀 몇십 번 나도 이미 그걸 그렇게 됐었는데 좀 4학점. 4학점이면 나오고 나는 겨울학기 것도 바꿔야 되나? 그건 몰라. 겨울학기는 근데 우리 겨울학기 지금 전선 3회 교양 1위권. 그것도 몇 일? 이것도 1.2 그럼 교양이 됐지. 근데 그것도 바꾸라면 뭐 일정이랑 배우는 중요해. 그래도 1점 넘었는데 야, 그럼 나 아직 세계 통일을 되겠네. 생일이도 나온다 6학점 나와. 바로 그렇게 되면 댓글도 안 쓰고 뭐 하는 거 없으니. 너뭐 아이네 전선이었어. 이거 뭐야? 아이네 전선이네. 미안하다. 내가 전선이래. 전선일이야. 전선 3회 전선일이야. 그 전선을 배우면 나 전필로 뭐 하는 거 그래 해달라는데 상황 놓고 싫어. 상황 놓고 내가 막 상황 놓고만 해도 맛있어. 과학적으로 PJ 이거 근데 이게 그냥 일단 전필 치우고 나머지 트랙에다 바꾸는 게 제 마음 편해. 교양이랑 예. 또 시작을 합시다 이제. 이거 너무 지체된 것 같아요. 한 챕터 한 3개 정도는 지금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동 증폭기 영어로 얘기하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네. 증폭기를 우리는 앰플리파이어다 그리고 앰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그 차동 디퍼런셜은 뭐
미분, 디프레시에이션, 뭐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걸 이제 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차동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입력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차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싱글 엔디드 한쪽으로 끝나는 그런 신호와 한 번을 가는 신호, 그 다음에 단일 동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책에 보면 그 다음에 differential operation, 그러니까 사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동작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뭐가 장점이 있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differential pair, 사동 진폭기에 해당하는 그 입력단에 있는 그 어떤 그 차이를 여기 저기에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지난주 거에 올라가 있을 거야. 거기 예. 그다음에 커먼 모드 리스폰스는 뭐냐면 이 지금 단위 복에서 어떤 커먼 모드 하면 뭐라 그럴까? 공통의 모드. 같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디퍼런셜 페어 모스 로드, 우리가 부하를 우리가 다는데 저항을 다는 것보다 어떤 모스 트랜지스터로 다는 게 장점이 있다 그랬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항으로 하려면 연이 차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쓰면 트랜지스터가 어떤 저항을 갖고 있냐면 그냥 바이어스를 걸어놓으면 R로 저항 있잖아. 스몰 시그널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스 모드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퍼런셜 페어에 모스가 부하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 이제 사투부에서는 딜버트 셀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차동 그 앰프에 대한 그 블록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글 엔디드하고 차동 신호하고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 보면 싱글 엔디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신호가 한 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인을 준다라면은 내가 준 대로 그냥 여기 가서 사인이 이렇게 가는 싱글 엔디드야. 근데 차동 신호, 디퍼런셜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위상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레벨에서 플러스에 대한 사인을 이렇게 보내고 이 반대쪽에는 반대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는 다른 사인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걸 보내고 이 차이를 보는다. 두 개를 차이를 보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뭘 장점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얘는 그냥 어떤 DC 레벨에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커먼 모드 레벨 위에 신호가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뭘 하냐면 차이를 읽는 거예요. 두 개를. 어쨌든 간에 두 개가 어떤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는 똑같은 얘기야. 근데 뭐가 장점이 있을까? 장점이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신호에 뭐 외부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탄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노이즈가 되어진다라면 잡음, 노이즈. 얘는 그냥 잡음이 이렇게 타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잡음이 타는데 이쪽에도 잡음이 있고 이쪽에도 같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차이를 본대. 그럼 뭐냐면 잡음이 어떻게 되면 얘는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는데 잡음이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양쪽에다. 근데 그 차이를 나중에 시그널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잡음 들어갔던 것이 빼면 어떻게 될까? 잡음은 빠지고 신호가 남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는 플러스 사인을 보내,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을 보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차이를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지금 차이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봐. 선이 길어. 가다 보면 들쑥날쑥해. 그럼 읽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 들쑥날쑥하게 읽겠지. 근데 이거를 보면은 들쑥날쑥해 할수 여기 막
중간에 노이즈가 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신호도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신호도 같이 할 거 아니야.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해야 된단 말이지. 두 개는 뭘 보는 거야? 차이를 보는 거니까 오른쪽이라는 누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상쇄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를 쓰면 뭐냐면 선이 두 개의 이렇게 이제 신호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 이거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외부에 노이즈가 낄 때 그게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신호를 깨끗한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줘야 될 게 싱글 엔디드 한 선으로 끝나는 거 종단 신호. 그다음에 디퍼런셜 시그널 뭐냐면 차동 신호 차이가 뭐냐라는 걸 이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은 안일 종단 시그널은 이제 여기서 그냥 어떤 여기 자기가 만든 신호의 어떤 그 시그널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의 왜곡부에 노이즈에 취약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V제로의 피크가 여기 간다고 해요. 그러면 피크 투 피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피크 투 피크 VPP라고도 써. 그게 무슨 말이야? 사인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쪽 높은 데서 최고 높은 데서 낮은 피크에서 마이너스 피크까지의 그 차이를 피크 투 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V짜리 사인을 줬다. 그럼 피크 투 피크는 몇 볼트야? 1V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V 하냐? 사인이. 그러면 2V가 피크 투 피크야. 그러니까 1V짜리가 V제로가 여기 사인이 같다. 그러면은 V 피크 투 피크는 수익은 2V제로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하동신호에서 보면 V제로짜리 이런 신호가 나타나요. 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요. 이쪽에서 V아웃이라고 뭐냐면 VX에서 VR을 뺀다. 그러면 진폭이 얼마가 될까? 0이 돼? VX에서 VR을 빼면 두 배가 되지. 그러니까 2V제로가 4V제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골치의 피크 투 피크 스윙이. 응?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VX에다가 어떤 커먼 모드에 해당하는 시점을 위해 이대로라는 걸 실었어. 그 다음에 VY라는 거는 커먼 모드 변화에다가 마이너스 문제를 생각해야지.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실어가지고 차이를 보니까 만약에 VX하고 VY하고 같은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차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똑같이 움직여. 항상 제로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걸 이제 꼭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실제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보는 노이즈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 이번 지속이 들어서 알지? 이거 뭐야? 코먼 소스 진폭기. 여기 딱 여기 전압을 주면 신호가 출력이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긴 선을 또 쳐다간다고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FPGA에 오면 중요한 게 어떤 라인이 막 돌아다니는지. 그 저기 안에 클락이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잖아. 클락 라인은 뭐 몇 메가 해가지고 이런 펄스로 막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분명히 캐패시터가 있다 그랬지. 선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여기 굉장히 가까워지면 서로 영향을 주잖아. 왜 주는 거냐면 우리 캐패시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뭐 전기장이나 장기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겠지만 주로 우리가 캐패시터가 옆에 있을 때 한쪽이 전압이 탁 치면 어떻게 돼?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 우리 기억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이런 신호를 줬을 때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았었지. 빠를 때는 그냥 속 넘어가잖아. 신호가. 아, 예. 응? 그러니까 길으면은 아시 충방전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런 펄스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스퀘어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 출력에 스퀘어 여기 안 있어. 우리 처음에 많이 배웠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 여기 신호가 이렇게 탁 올라가면 이게 순간적으로 같이 탁 올라가잖아. 그랬다가 이게 쭉 내려가죠.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았었지? 어?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크락이 있으면 캐피스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삐쭉삐쭉한 게 확 생겨나는가. 여기서 보면 이거 이해가 가능한가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게 봐봐. 이게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처음에 이게 삐죽거리고 올라가지. 또 여기 신호에 내려가잖아.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원래 나는 이런 사인폰을 들고 있어. 근데 이 크락에 의해서 이게 타고 넘어간단 말이야. 캐피스토를. 캐피스토를 우리 타고 넘어가는 거 알겠죠?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이즈가 끼는 거야. 신호에. 그러면은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야 가운데 이제 클락 라인이 있고 하나가 위에 디퍼런셜 페어를 해서 두 라인이 가고 있어. 근데 하나는 위상이 반대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어. 근데 클락 라인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얘도 삐쭉 올라가고 얘도 삐쭉 올라가잖아. 나중에 이거에서 이걸 뺀다 그래봐. 그럼 이거 삐쭉 올라가는 놈들도 같이 빠지니까 3세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삐죽거리는 것들 빼주는 데는 화형어도 이제 두 배가 되는 이 파형이 그러니까 얘 삐죽거리는 애들은 또 두 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얘기 잘했어. 봐봐.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가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거에서 이걸 뺀다 그래봐. 근데 얘는 왜 삐죽거리는 게 모양이 같이 나와? 화형이 거꾸로 돼. 봐봐. 여기서 신호가 탁 켰어.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전원이 탁 튀잖아. 그 이쪽으로 또 전원이 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쪽으로 봐도 전원이 칠 거 아니야. 같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야. 여기 신호가 전압은 여기가 마이너스지만 원래 신호는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근데 이 캐피스토를 타고 넘어오는 노이즈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어가는 놈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놈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같은 신호가 이제 삐죽거리는 게 생겨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단 말이지. 그 같은 이 코어 모드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거는 깨끗한 신호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퍼런셜 페어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이런 장점인데 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크락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캐피스토를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이 이렇게 길게 갔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두 사이에 캐피스턴스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페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캐피스토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노이즈성 성분들을 디퍼런셜 쪽에 디퍼런셜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봐요. 한 예인데 우리가 배웠던 얘기 다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VDD가 DC인데 얘가 깨끗지가 않아. 노이즈가 막 뭉퉁뭉퉁해. 그러면은 얘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 당연히 저하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또 같이 따라 올라가겠지. 내려가면 내려갈 거고. 그래서 원래는 캐피탈 신호가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오른쪽 걸 한번 봅시다. 이 울퉁불퉁한 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신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디퍼런셜로 VX에서 VR을 빼는 게 출력이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VDD에서 생겨났던 노이즈를 두 개를 상쇄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거야. 빼려면 알겠어? 응? 우리 김범준 알겠어? 어? 질문 한번 해봐. 그래? 다시 설명해보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배웠지. 이게 무슨 앰프야? 코먼 소스 앰프야. 내가 여기 신호를 주면 GMVGS에다가 그 다음에 RD만큼 곱한 어떤 신호가 마이너스 GMRD에 해당하는 게 게인을 갖는 신호가 좀 확 생겨난단 말이죠. 이런 앰프인데 이번에 VDD 드레인 전압이 원래는 DC를 일정해야 돼. 5V는 5V가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봤더니 5V에는 노이즈가 껴 있어. 변한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출력 전압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사인편을 깨끗한 사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만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그 뭐라나 똑같은 비율은 아니겠 뭐 하여튼 그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크기는 좀 작아지겠지만은 계속 여기 어떤 신호에 실려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신호가 보면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응?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 여기도 여기에도 신호가 여기 신호에도 노이즈가 실려 있고 오른쪽에도 노이즈가 실려 있어. 똑같이 실려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빼버렸어 양쪽 거를. 그럼 똑같이 실려 있는 노이즈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 거를 빼면 노이즈끼리는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디퍼런셜로 돼 있을 때는 이 노이즈가 상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을 우리가 두 개로 디퍼런셜로 보냈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를 디퍼런셜로 보내고 있어? 클락을 디퍼런셜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캐피스트에서 위에서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쪽에는 영향을 거의 줄이겠지. 응?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시그널 라인이 두 개가 있고 클락이 이제 하나만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클락하고 이렇게 상대시킬 그 두 개를 보내면 또 이제 그 서로 디퍼런셜로 해가지고 지금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한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 페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양쪽에 똑같이 인풋 전압을 주고 이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거 반쪽만 보면 너무 익숙한 그림이야. 이제 다 바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신호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돼?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 VD-RD만큼 전압 드랍이 생긴 다음에 여기 어떤 아웃풋에서 마이너스 GMRD만큼 얘를 갖는 신호가 실려 있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응?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 V인에서 들어가는 V하고 신호 나오는 그런 소스 코너 소스 F.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디퍼런셜 동작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넣어주는 신호하고 여기 넣어주는 신호하고 서로 반대되게 넣어주는 거지. 여기가 사인 x라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를 넣어주는 아, 반대로 같은 신호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상쇄돼서 아야. 여기 항상 얘를 같이 넣으면 여기 같이 움직이니까 vx 마이너스 vi는 0이잖아 항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넣어주는 게 그 뭐야 서로 이상이 반대되는 걸 넣어주고 이쪽에서 vx에서 vi를 뺀게 지금 이제 디퍼런셜 동작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인풋 시그널을 보면 두 개가 지금 이제 보면 VIN1하고 VIN2하고 보면 지금 보면 서로 미상이 지금 반대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출력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 아, 여기 뭐 어떤 DC 전류를 같은 DC 전류를 흘려주면서 위상이 반대니까 어떤 출력에 대한 여기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DC 전압이. 퍼 모드라고 하는 그 DC 전압에서 아웃에서 보면 어떤 그 GMR만큼 곱한 게 여기 어떤 사인파가 나올 거고 또 이제 그 이쪽에서도 어떤 사인파가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넣어준 게 지금 인풋이 VIN1이라고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웃풋에 여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은 없는 걸까? 실선일까? 점선일까? 여기 보면 코먼 모드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잖아. V아웃 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전압이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출력 전압은 떨어져야 되겠지. 그런 그래프가 어떤 거야? 그림이 오른쪽에서 보면 출력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증폭이 됐어. 근데 실선으로 들어간 게 반대 위성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웃 안에 실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점선 왜 반대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저희가 그걸 혼동을 했는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실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저렇게 서로 반대되는 신호로 나오는데 그럼 VX에서 VR을 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V 아웃 안에서 보다 2를 빼면은 이게 2배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는 말이지. VIN의 커먼 모드에 해당하는 전압이 뚝 떨어졌어. DC 전압이 떨어졌단 말이지. VIN의 커먼 모드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굉장히 커먼 모드 전압이 높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DC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를 많이 흘려줍니다. 전류를 많이 흘려주니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 많이 내려와 있었지. 근데 VIN1의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커먼 모드로 들어가는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낮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로는 DC 전류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야. 전류가 많이 여기가 VIN1에 커먼 모드 전압이 떨어졌어. 전압이 떨어지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떨어졌단 말이지. 전류는 많이 그럼 전류는 줄어들겠지. 그렇죠. 줄어들잖아. DC 전류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가 커져야지. VGS 마이너스 VGS의 제곱으로 DC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떨어지면 이거 전압은 어떻게 될까? 전류가 줄으니까 전압은 올라가지. 여기서 보면 원래는 이게 이쪽 중간에 있었는데 전류가 들어오니까 이게 아웃풋 커먼 모드가 올라간 거야. VDD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증폭을 했어. 그랬더니 위에가 이렇게 짜이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잘리는 거예요?
그래 질문을 넣어주면 그래. 질문을 잘했어.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VDD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반대로는 반대로는 잘 밑에 신호가 나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건 어떻게 돼? 신호가 올라가면 아무리 올라가도 VDD 이상은 못 가잖아. 거기서 끊기겠지. 그쪽에 M1 부분이 마이너스 나오면은 이게 이상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M1이 마이너스 그래서 뒤쪽에 X 쪽에 VDD가 걸려 있고 아래쪽에 걸린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저 V하고는 VDD보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V하고 아니 여기가 VDD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만약에 그래. 한번 그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 그걸 보여줘야 돼. 간단히 되니까. 여러분들 커먼 소스 앰프 한번 있으면 한번 열어봐요, 다들. 이렇게 일정한 전류를 주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캐피시터를 없애시다. 그리고 여기 사인을 한 1kg 정도 앰플리튜드를 1kg를 주고 1mm에 1kg 이렇게 주고 트랜지언트를 여기가 1V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 4V 정도 줍시다. 4V 정도 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7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치고 그다음에 5V 여기 전류가 이거를 5V 그래서 떨어졌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오지. 세미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압을 그 값에서 개인을 올리려고 그러면 GM 값을
키워야 되는데 R을 여기 보면 여기 전압을 이제 굉장히 낮췄어요. 그 보면 이제 그걸 사인 입력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이제 그 굉장히 작게 하면 여기 보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게인을 늘려도 여기 C라는 이 전압이 이 VCC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응? 위에가 올라가려고 치면 여기서 전압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충분히 사인을 해서 여기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지상은 못 올라가. 근데 이게 그럼 짜증나. 이게 지금 보기에는 안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인파를 보면 이렇게 뭉뜨게 돼 있거든. 정상적인 사인파가 아니야. 뭉뜨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면 여기서 이제 GM 곱하기 VGS 곱하기 R 여기 어떤 부호가 정확해가지고 여기 사인이 이제 그대로 증폭이 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압이 조금더 높아졌단 말이지. 그러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 이게 그냥 꺾이는 거야. 거기서 딱 제한이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어떻게 잘 조건을 맞춰보면은 그냥 이렇게 잘리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뭉뚱해진 그런 형태로 보이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하고 보면 좀 틀리죠.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이 위쪽하고는 좀 틀리잖아. 이해가 돼요? 잘 구분이 되나? 내 설명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더 잘 보이네. 봐봐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뭉뚱하잖아. 위에가 못 올라간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볼트에서 딱 거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사인파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데. 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퍼런셜 표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위에 이렇게 잘리는 거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디퍼런셜 표현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거 보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까는 이쪽에 M1하고 M2는 서로 다른 거로 무관하게 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밑에 코런 소스 ISS라는 걸 코런 소스를 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에 이게 왼쪽에 이쪽에 라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라인하고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야. 똑같으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ISS라는 전류가 왼쪽에 반이 흐르고 오른쪽에 반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에 흐르는 전류가 반이 흐르고 오른쪽에 반이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풋 전압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반반씩 같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풋 전압이 VIN1이 VIN2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덜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최대로 흘린다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릴 거고, 또 반대쪽으로 VIN2가 크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다 흘러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디퍼런셜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VI를 완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V0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2분의 V0 플러스 2분의 V0가 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 V0가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압을 걸 때 어떻게 본다 그랬어? 반은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로 본다 그랬잖아. 이거는 뭐냐면 VIN1하고 VIN2 사이에다 이렇게 전압을 딱 걸면 플러스 2분의 VS 2분의 시그널 전압의 앰플리튜드가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걸리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또 수업이 있지? 3시 반에? 네, 3시 반에. 그래, 내 이거 빨리 끝내야지 시간을. 그래요. 하여튼간 예, 수고했어요.